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채점은 이제 제가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이제 저랑 조교분이랑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은데 11월 초까지는 이제 채점을 하고 늦어도 이제 11월 중순 전에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성적과 그다음에 출석 점수를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전체 공개보다는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 본인의 점수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것이고요. 업로드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뭐 전체 평균, 그다음에 뭐 맥스의 점수, 그다음에 미니멈 점수, 그다음에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제 그거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시험 점수가 궁금하더라도 좀 이제 좀만 기다려 주시고 시험을 제가 뭐 채점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쓴 답은 제가 그래도 빠르게 한번 훑어는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들 그래도 잘 보신 것 같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뭐 답을 이제 다 많이 못 쓴 학생들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 좀 이제 고민이 좀 많은데 이제 그 최대한 그래도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엄청 쉽게 이제 난이도를 낮추는 거는 이제 사실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본 수업이 일단은 뭐 뭐 정말 시립대학교 이제 뭐 영어 강의가 아닌 이상은 이제 모든 영어 강의거나 아니면 소수 정말 뭐 몇 명만 듣는 강의가 아닌 이상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수업이 그래도 교양 과목 치고는 약간은 지금 뭐 엄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니까 제가 좀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에게 학점을 이제 뭐 상대평가라서 제가 뭐 모두에게 A뿔을 드릴 수는 없겠죠. 상대평가니까 이제 그거는 학교 규정상 이제 퍼센트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의 이런 뭐 고생을 제가 고려해서 이제 학점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일단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시험에서 빈 칸이 많았어요. 이 리니어 스태티스컬 모델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뒤에 적혀 있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갈 때 앞에 리니어 리그레션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나면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비교적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뭐 AI,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제 구별하자면 다 구별은 되지만 이제 딱히 구별하지 않는 시대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AI, 머신러닝, 딥러닝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리니어 모델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고 있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결국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뭐 가우시안 분모 배우고 막 온갖 거 다 배웠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최적화를 한 거는 사실 없어요. 지금 뭐 주어진 데이터의 뭐 평균, 뭐 분산, 뭐 그런 건 구했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런 최적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리니어 모델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시행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 정말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이 수업에 걸맞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그 어쩔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뭐 복습하시면 더 좋고 유튜브에서 당연히 복습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너무 바쁘다. 앞에 거는 이제 다시 공부할 시간 없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앞에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뒤에 거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범위를 제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 범위를 거의 아예 안 배웠다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거의 안 배운 상태에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리뷰로 한번 가볼게요. 자, 리니어 스태티스컬 모델인데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x가 주어졌을 때 그죠. 이제 Y를 우린 결국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제 뭐 그 사람의 이제 뭐랄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거예요.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갈 텐데 우리가 얼마나 빌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뭐 신용 등급, 우리의 뭐 연령, 그다음에 우리의 뭐 연봉 그런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첫 번째 X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피처라고 부르는데 인풋 피처. 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긴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네, 잠시만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x들을 이제 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인풋 이제 피처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얘는 뭐 신용 등급, 얘는 뭐 연봉, 그죠?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또 이제 뭐 거주 지역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얼마나 대출이 되는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제 신용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에 대한 이런 거를 자동화 시켜주는 지금은 이제 그 훌륭하신 이제 은행원 분들께서 이제 그 사람이 판단해서 이제 대출 금액을 정하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출 금액을 자동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투 이런 이제 값들만 얘를 뭐 0.3으로 해야 될지, 뭐 얘를 뭐 0.5로 해야 될지, 뭐 얘를 뭐 마이너스 2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의 뭐 신용 등급, 연봉만 넣어주면 우리가 짜잔 하고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즉, 우리는 리니어 스태티스컬 모델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일단 뭐 선형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엡실론이 이제 있는 이유는 이제 노이즈라는 것을 엡실론은 이제 가우시안에서 즉 가우시안, 정규 분포, 노말 분포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엡실론은 이제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왔다고 많이 가정을 이제 하는데 이제 약간 노이즈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에 베타를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겐 이미 이런 X들이 막 쌓여 있어요. 은행의 기록들을 보면은 X랑 Y의 페어가 쌓여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이즈는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엡실론으로 약간 보정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했던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다? 여러분이 기억할 건 그냥 X 있고 Y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X랑 Y 주어져 있다. 그때 그 X랑 Y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베타는 뭘까? 그 베타를 찾자. 이거를 최적화를 하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최적화를 한다는 게 뭐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가장 단순한 심플만 볼게요. 이제 이런 거 더 없이 x가 다음과 같이 하나만 있는 것만 일단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린 x랑 y만 있으니까 이 x랑 y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우리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베타 제로와 베타 원, 베타 2는 이제 약간 실제 그라운드 트루 정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답지. 하지만 우리는 얘가 뭔지 몰라요. 베타 제로와 베타 원, 즉 X와 Y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정답지가 있는데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있는데 이건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추정하겠다. 추정치가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hat, 모자같이 생겼죠. 그래서 ha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 찾고 싶은 건데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왕이면은 에러가 작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러가 작으면. 자, 실제 이제 은행원이 판단한 신용 이제 그 대출 가능 금액과 자, 우리가 이제 베타 제로액과 베타 원에서 추정해서 우리가 추정한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이 있겠죠. 그거 사이의 차이가 작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자, 저거 이제 얘랑 같은 말이죠. 얘를 최소화하고 싶은 건데, 얘는 뭐랑 똑같다? 얘를 최소화하는 베타 제로과 베타 원에서 찾는 거는 뭐랑 똑같다?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자, 이런 포물선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점 찾고 싶다. 어떻게 찾냐? 미분했을 때 기울기, 즉, 기울기가 0인 거. 미분했을 때 0인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베타 제로 해석해서 미분하시. 이게 중간고사, 그죠? 여러분, 시험 문제였죠. 자, 얘를 베타 제로 해석해서 미분한 거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를, 그죠? 여러분들, 자, fx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2fx인데, 그리고 f 프라임 x가 이렇게 따라 붙죠. 그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시죠? 그 혹시 안 배우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진짜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온라인 강의실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제 맛있는 이제 커피 갖다 놓고 간식 갖다 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미분하면은 이제 2가 앞에 오고 이 안에 거를 이제 베타 제로 햇으로 미분하면은 그죠? 이제 여기 1이 오니까 이 안에 거 베타 제로 햇으로 미분하면 베타 제로 햇 여기만 있으니까 뭐 그냥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1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0 되는 거 그럼 베타 제로 햇에 대해서 그냥 정리하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를 시험 문제에서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유도하면 되는 것 같고 베타 원햇은 이제 뭐 수식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얘를 베타 원햇에 대해서 미분한 것 뿐입니다. 미분했을 때 0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예제 풀었습니다. 즉 x랑 y 페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베타 제로랑 베타 원이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얘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우린 추정을 할 겁니다. 추정. 햇은 이제 우리의 추정치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추정할 겁니다. 이렇게 추정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추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값들이 어디에 기반해서 나왔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즉,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베타 원핵과 베타 제로 햇을 구한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학습을 한 거다. 우리 이런 걸 이제 나중에 파라미터라고 부를 건데, 뭐, 개수라고도 여기서는 이제 부르지만,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미터. 이제 우리의 파라미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한 거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학습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